식량위기, 생명위기 극복하는 농정공약 제시하라.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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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농업, 농촌 살리는 정책공약 제시하라.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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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농 실천 후보 공천하라. 공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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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개혁 후보 공천하라. 공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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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 대전환 공약 제시하라.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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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경실련의 오세형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이 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저희 참석자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순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원호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허헌중 전국 먹거리연대 공동대표님 참석해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옥희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절양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저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의 취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달 사무총장입니다. 총선이 50여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선거구역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경쟁도 실종되어 있습니다. 공천 개혁 기대했지만 최근에 공천 잡음과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더 오히려 분노감만 안겨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도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계속 민생을 챙기는 시리즈로 토론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규제 완화 일색입니다. 어제만 해도 지금 기사를 보니까 대규모 절대농지 규제를 풀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생을 챙기겠다는 건지, 왜 거꾸로 가고 있는지, 정치권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해주셔야 되고, 국민들의 입장도 대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정치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더더욱이나 이 자리가 오늘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단체는 당연히 이 총선이 어떤 정책 경쟁의 기회가 되어야 되고 공천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을 하려고 이제 저희도 경실련도 많은 시민단체들과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시민사회 총선 내에서는 공천을 하면 안 되는 후보들에 대한 명단 발표도 했는데 거기에도 이 농정개혁에 반하고 후퇴시키는 데 일조한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가 이렇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될 후보들도 발표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정책이 되어야 될 정말 중요하고 농정개혁의 필수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 하지만 이것들이 어딘가에서 메아리 쳐서 좀 각 정당의 공약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데에는 여기 모든 분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힘이 모자르다라는 걸 요즘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다 같이 경실련뿐 아니라 시민사회,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 제시하는 이 25개 공약, 또 3동을 실천하기 위한 정말 적합한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다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실련과 시민단체들도 이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저희 김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님의 그 공동제안 농조 공약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김호입니다. 선거철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지자체 선거, 지방의회 선거까지 선거 때마다 우리는 농정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항상 해오던 규칙으로 우리 농민단체와 함께 경실련이 발표를 하고 또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또 토론도 했습니다만은 도무지가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걸 작성을 하면서 과거에 몇 년 전까지 쭉 자료를 봤더니 정말 우리가 발표한 공약이 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정말 이 메아리 없는 소리만 지르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선거철 됐으니까 또 공약을 또 만들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그 분야를 7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식량 주권 실현, 먹거리 기본권 실현, 농지 보존과 임차농 보호, 그다음에 농업 기반 강화, 여성 농민의 기본권 실현, 농촌 지역 소멸 대책. 이게 이제 뭐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를 적은 게 아니고 아무튼 뭐 다 중요하다 똑같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위기에 대한 그 대응을 위한 이 공약으로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그거요. 이제 그 농업재해가 재난이 요즘 매년 2, 3차례 최소한도 재난이 일어나고 과거에 잘해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3년에 한 번씩 재해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기후 어떤 위기 시대에서 와가지고는 매년 아주 재난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보상, 농업재해보상법이 제정돼야 한다.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하고 자연재해대책법 현재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우리 재해에 대해서 농업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법 두 가지 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 생태농업을 확대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경정축산순환 이 농업 우리 형태를 바꿔야 된다. 순환농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식량 주권 실현입니다. 먼저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 첫 번째 공약인데요. 이게 이제 일단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신자유주의 지금 폐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게 지금 참 안타까운데요. 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탈피하고 농민이 정책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농업이 어떤 공공성을 갖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주기로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해서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 점검을 법제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식량자급률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목표치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가, 그게 점검이 없습니다. 그 기본법에. 그래서 이 기본법을 개정해서 이 식량자급률 목표를 얼마나 이행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행 점검하는 걸 법제하자. 근데 즉 말해서 국회의 동의까지 얻는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곡물 작업률이 20% 안 되는 그런 OECD 국가의 최하위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식량 작업률 목표 이행 점검을 법제하자. 그 다음에 채소류, TRQ 수입을 중단하라. 이것도 이제 작년에 우리가 농민단체와 또 우리 저희 경제적 시민단체에서 성명서와 이제 보도자를 냈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이 정말 고유주기식이다. 말하자면은 이 양파, 마늘, 대파, 당근 또 아무튼 심지어 생강까지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양파가 이제 물가지수 한 0.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양파, 마늘, 대파, 당근, 생강 마구잡이 수입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이 수입함으로써 가격이 폭락되고 그러면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 채소류 TRQ 수입을 중단하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 작업률 향상을 위해서 계약 재배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 재배는 이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제 생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가격과 농업소득을 우리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약 재배를 더 확대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요즘 전략장을 집중해가지고 밀봉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밀봉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어떤 지금 유통 대책, 가격 대책 이분도 굉장히 참 불안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계약 재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먹거리 기본권 실현입니다.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건 이게 계속 아무튼 선거 때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이 공약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그 먹거리 기본법에는 이제 우리가 국가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제 이것을 실천할 이제 정부 국가 중앙정부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시도의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튼 공공급식을 확대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대상 농산물을 확대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 음식점 하면 원산지 표시를 보셨을 겁니다. 저 육류 종류로 김치 해갖고 배추 또 고춧가루 이렇게 이제 쭉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제가 이제 자료를 봤더니 21년 자료 봤더니
이 채소류 중에서 가장 소비량이 1인당 소비량이 많은 것이 배추입니다. 배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 양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 양파, 마늘, 대파 이 부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원산지 표시제가 안 돼 있다. 음식적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이 허위 가짜 그 표시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MO 완전 표시제 또 이제 난-GMO 표기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겁니다. 이 GMO 농산물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계속 아무튼 뭐 이 그 국제적인 기구에서 실험해가지고 이 인체에 이거 유리하다라는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 정부에서도 음식적 원산지 표시제 이제 국민 청원까지 했습니다만은 그 가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참 해괴망측한 어떤 논리로다가 또 거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전홍상생 공공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자. 지금 현재 이 학교급식이 지방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국가사무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래서 더 이제 우리 공공급식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지 보존과 임차농 보호입니다. 이 농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상식적입니다만은 우리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지를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입니다. 근데 농지를 보존해야 되는데 계속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하면서 또 소위 민원이라고 하면서 그 소위 농지 보존하는 농지법을 주제로 인식하는 참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전수조사 특별법 지난번 정부 때 농특위에서 이 부분 법안 초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또 이제 무산되고 이건 농지 전수조사 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을 보존하고 이 소유농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 근데 농업진흥지역은 이 우리가 농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우량 농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이 전용의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보존하는데 또 이제 농업진흥지역을 보존하다 보니까 이 전용을 금지하다 보니까 땅값이 싸다라고 하는 이제 농지 소유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식량안보 주권이라고 하는 공익적인 어떤 이 농지이기 때문에 이 농지를 가진 분들에게 소유농지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임차농을 보호해야 된다. 지금 우리 농가의 절반 이상이 뭐 이제 공식 통계가 절반 이상입니다만 실제로는 70~80%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임차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농을 보호하는 농지 임대차 보호법, 일반 부동산에서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만 농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 임대차 보호법 이것도 이제 그제도 우리가 같이 주장했는데 이번에 또 공약으로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농업 기반 강화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이 90%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민이 10%만 되면은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농업인을 한 10% 넣어놓고 나머지 전부 비농업자원들이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게 주로 이제 우리가 LH 땅 투기 때 봤습니다만은 땅 투기를 주로 하는 부동산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정부에서 이제 그 관리를 강화한다고 이렇게 쭉 보고서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농업회사법인 설립 규정 자체를 더 강화해야 된다. 말하자면 최소한도 50%까지 농민이 출자를 해야지 농업법인이지 비농업자분 들어오는데 실제는 일부 대기업도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일간지들이 계속 힘층 취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규정 자체를 강화해야지 이 부분들 이 90% 비농업자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낮은 농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농업 이해 목적 말하자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의 농가 상계비 가격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게 이제 뭐 전농에서는 공정 가격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말하자면 생계비를 보장 농산물 가격이 이제 농가의 생계비도 커버할 수 없는 가격 수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정말
최소한도 생계비 말이야 먹고 살아야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오직에서는 생계비 가격이라는 용어가 나왔겠습니다만 이 생계비의 이하로 가격이 형성된 대책으로다가 이 뭔가 생계비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들이 서로 이제 역할 분담하는 그런 이 안을 만들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도 뭐 가격 보장하라면 정부에서 맨 가격 이야기 뭐 돈 달라고 한다 하니까는 같이 이 주체들 같이 이 안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필수 농자재 지원 법률을 제정하자. 이 부분 일부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짜서 필수 농자재 지금 계속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은 내갈 계속 올라갈 추세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필수 농자재 지원 법률을 제정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노동력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지금 뭐 농업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농업인력 전담기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또 상시 노동력, 계절 노동력 수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들을 전면 도입하고 또 묻지마 단속을 중단하라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민단체, 농협인력거래소들이 참여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농업노동력을 확보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민 기본권 실현입니다. 그래서 여성농민 기본권 실현은 이제 하여튼 우리가 항상 그 여성농민에 관련된 공약이 나옵니다만 정말 여성농민 쪽은 정말 아무튼 뭐 변화가 별로 없는 항상 같은 그 정책의 어떤 거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육성법, 그 다음에 농업병익 육성법, 농업병익처법이요. 이 법을 개정해서 여성농민의 법적인 지위를 이제 보장하자, 그리고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공동병영주 구분 없이 농업 종사자로 등록하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농업전문지 신문에도 많이 이렇게 보도가 돼서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농촌형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의 성평등 확산을 위한 현행 농업정책과 제도를 정비하자. 꼼꼼하게 좀 따져서 좀 정비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를 확대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소규모 농민 가공 지원 특례법을 제정하자.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여성농민들이 주체가 돼서 계속 이제 소규모 가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법 이제 식품위생법이니 뭐 여러 가지 법에 이제 저촉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 이 여성민 농민들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농해소득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많이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각종 편의 장비를 보급하고 또 여성농민의 돌봄 노동의 사회와 노동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자 등등등 아무튼 이 농촌 여성 농민들의 어떤 그 역할을 가지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농촌 지역 소멸 대책입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복제하자. 이것도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일부 이 농민수당 또 농촌 기본소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국가상으로 법률 제정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농촌 뉴딜, 재생 뉴딜 프로젝트로 행복농촌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농촌 속에서 취약 지구의 지역인 성계 문면의 생활복합센터를 확충하자라고 해서 이 농촌 재생 뉴딜 프로젝트가 정말 농민들이 살기 좋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좋은 그런 농촌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인재 활동 조직을 운영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인재들, 말하자면 청년들, 농촌의 어떤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 이 청년들의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지원하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공공의료 추진입니다. 지금도 이제 아무튼 뭐 의대 정원을 이제 늘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대 정원을 늘려서 해결될 게 아니고 공공의대, 그다음에 공공의료의 어떤 인력 배치하는 그까지 구체적으로 다 돼야 됩니다. 2,000명만 늘려서 이게 지역의 공공의료가 확산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경실련하고 지금 보건의료단체에서도 계속 이제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농촌의 공공의료도 그 같이 포함돼서
공공 의료를 확대하는 그런 데 포함돼서 아무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대 분야 25개 세부 공약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민단체, 농민단체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도 함께했지만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사실 오랫동안 꾸준하게 주장해왔고 요구해왔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자괴감 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것들을 실천해낼 수 있는 공천 후보들 공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주요 단위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원호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농의장 하원호입니다. 예, 농사 짓다 보니까 항상 기계를 만지는 게 좀 힘들어서 전농이 뭐 올해도 많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쟁하기 이전에 국회에서 좀 법률 제정들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고 그런 법률안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농사 짓는 위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 보죠.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또 국회의원이 내는 농민의 아들이고 어릴 때는 농사 지었습니다는 사람들 보면 특히 더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게 충남 지금 아마 도지사로 있는데 만나서 국회의원 할 때 만났을 때는 농업은 내가 다 책임집니다. 가능한 여성 농민의 바우처 몇만 원 주는 것도 다 삭감해버리고 농촌 지원은 더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실태라서 농민의 자식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 농사 짓는 농민들이 현실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국회에 좀 많이 들어갔으면 해서 어느 정당이든 상관없이 정당마다 여야 필요 없이 제발 농사 짓는 사람들, 현장의 아픔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문 몇 명이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농은 올해 농민3법, 농민기본법하고 기본법이야 여러분들이 농민 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는 걸 알 겁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떤 1호를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 그렇지요. 식량 자금률 60%를 올리겠다. 분명히 공약을 했는데 갈수록 농지는 없어지고 쌀은 남아돈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쌀을 보면 한 20몇 년 전보다 수확량이 20에서 30% 가까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농지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400만 톤 이상이 수확되는 게 지금 330만 톤 쌀로 보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TRQ 물량으로 들어왔던 쌀이 40만 8천 톤이나 그러는데 지금도 그 양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죠. 쌀이 남아돈다. 남아도니까 면적을 줄여라. 그 줄이기 전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수입쌀도 40만 톤에서 지금은 아마 10만 톤 이상은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줄여야 되는데 수입쌀은 한 톨도 줄이를 때려 넣습니다. 뭐 딴 목적으로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40만 8천 톤이지만은 아마 몇십만 톤이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쌀은 계속 남아돈다고 실제 자금률로 보면 90%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핑계를 대고 있고 필수농자재법도 보면은 전농이 지금 농민3법을 가지고 그걸 총선부터 해가 투쟁 수위를 올릴 건데요. 필수농자재 지원법 이런 것도 왜 정부가 책임지냐면은 비료값을 예를 들면은 코로나 이후에 그 중국에서 요소수가 수입되지 않는 바람에 화물차만 타격을 입은 게 아니고 비료값을 200% 이상 아마 올렸어요. 만 원에 사던 게 지금 3만 원씩, 2만 5천 원, 3만 원 줘야 살 수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요소수 값이 다 내렸어요. 화물차들 이런 건 다 내렸는데 비료값은 안 내렸어요. 한 10% 정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릴 때는 200%, 300% 올리고 내릴 때는 10% 내렸어요. 이게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인지 진짜 물어보고 싶고 진짜 그 답이 없는데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필히 만들어서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로 규정을 법들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양국관리법이고 뭐 맞습니다. 뭐 정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 해야 된다는 법이는 글로 해석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야 된다로 법 조항들을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기본으로 있는 것까지도 그 농민수당 이야기를 앞에 교수님께서 뭐 모두 발언을 했지만은 지금 WTO 체제 신자유주의는 이미 환상으로 끝나고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근거 업조로 여기는 정부 관료들 문제가 있다 보고 지금 유럽 쪽에서 농민들이 뭐 폭동 수준으로 뭐 이 나라 저 나라 가리지를 않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 난리인데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농민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와가 있습니다. 그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그런 WTO 체제 하에서 중앙정부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하다 보니까 전농을 필두로 해서 농민들이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가능하다고 하길래 지자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수 농자재 지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으로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 정부는 WTO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부터 큰 나라를 다 폐기처분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농민 항쟁에 전부 다 법을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도 갈수록 한국 정부에서는 어느 정권이 됐든 바꿔내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고 아마 뭐 기자회견에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전농 그런 법들을 이번 선거 국면에서 또 이후에 농민들 권리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 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몇 명이라도 진정한 농민들이 좀 국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 저 당 눈치 보지 말고 농민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해서 농민들을 국회에 받아들이십시오. 비례대표가 됐든 지역구가 됐든 농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농 거기에 살을 걸고 투쟁을 하고 또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법, 양곡관리법 등을 통해서 농민 권리를 향상하는데 언제든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 들었고요. 바로 허원중 종교 먹거리연대 공동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중요시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난 코로나 이후에 EU,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자국의 먹거리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유엔이 국민의 인간의 기본권으로 해서 각국의 정책을 공고하고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집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해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학교 급식법에는 100% 물론 뭐 100%가 안 될 경우에는 또 예외가 있겠지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100% 자국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국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100% 학교 급식에 공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국내 소비자의 밥상의 안전과 지역 농민의 농업의 안전을 직접 연결하는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국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국민 영양 지원 제도라 해서 보통 옛날에 푸드 스탬프라고 하죠. SNAP 스랩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 농무성의 85% 정도가 이와 같은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현물 지원을 앞에 급식도 현물 지원입니다. 그것을 해서 촘촘한 먹거리 수급 체계,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하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EU도 2018년부터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from pop to 그래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정책을 해서 그런 촘촘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주요한 선진국들이 그러한 먹거리 정책을 전 부처가 범부처적으로 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한되어 있는 예산을 집중하느냐 이런 데 해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먹거리와 관련해서 11개 부처의 58개 법이 분산되어서 이 예산이 중복 낭비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국가 먹거리 전략이 없습니다. 통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한편으로는 농민이 그와 같은 안정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와 대통령의 기본 책무가 튼튼히 지켜지는 법체계 추진책, 정책 추진책이 없다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이 아주 시급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2월 16일 부산시가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 15개의 시도가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었고 226개 시군구 중에 137개 시군구가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제정을 해서 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도민과 주민의 시민의 먹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조례를 이미 만들고 집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이 모법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완전히 국가 대통령의 기본 책무의 방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 부처의 부처 간 칸막이가 도의 부서간 칸막이로 또 시군구의 부서간 칸막이로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쪽으로는 소비자 한쪽으로는 농민을 함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먹거리 통합 추진 체계를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엊그제 지금 다 아시는 국민들의 3만 개 되는 치킨집 소상공인가 그것을 애용하고 이미 국민이 부식화되고 있는 치킨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분노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 우리 국내산 닭고기보다 반값도 안 되는 브라질산을 갖고 와서 폭리를 취하면서 매장 가격은 또 인상해서 폭리를 취한 모 그 유명 그 프랜차이즈를 치킨 회사를 잘할 거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원산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점만이 아니라 이 수급에 있어서 국내 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또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이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지. 이것은 뭐 선택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더 집중적으로 해주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미 유럽이나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철저히 막고 있는 GMO 국내 생산 및 유통을 우리는 지금 정말 이거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다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에서 이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식약처가 시행하길 바라고요. GMO 완전 표시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작년에 심각한 게 지금 전국 14개 25개 서울구청 중에 14개 구청이 참여했고 공급이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그에 대한 추가 공급지까지 포함하면 30개 농촌형 시군이 공급하고 있는 서울형 도농상생 공급식이 현 시장에서 전격적으로 지금 직접 체계가 중단되고 시장 조달 체계로 지금 바꿔지고 있는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농상생 공급식을 빨리 국가가 그것을 해서 어려운 지역에 또 생산 기반이 취약한 농업, 농촌, 농민의과 대도시의 그 주요 소비처에 어린이집, 여러 학교 등에 직접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기초시군구 226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서울의 강남의 이 지방 재정력이 아주 좋은 지자체의 어린이집이나 초중고의 급식 식단가와 그리고 재정이 아주 취약한 곳의 급식 식단가의 차이가 적게는 1.8배에서 3배까지 차이 난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살고 있어라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다가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그 식단을 제공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유초중고나
학교급식이나 또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이나 그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급식이나 이것은 지방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사무로 못 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기재부가 그것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국가사무화해서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 살든 동질의 그리고 동 수준의 식단을 제공받는 것은 바로 그것이 먹거리 기본권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국가와 대통령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이런 대가 좋겠고요. 이럴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먹거리 안전과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우리 농민들의 지키는 그런 먹거리와 농정을 제대로 지키는 후보가 이번에 각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이 되어서 국민의 그것을 해나가는 기수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원근 대표님 말씀 들었고요. 바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의 총연합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화두가 기후위기와 농생태학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을 진짜 현장에서 지키는 저희 전연옥입니다. 농촌에서 2중, 3중의 역할을 하면서도 농업 농촌사회를 뒷받침해온 여성 농민들이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정말 보장과 인정을 받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농민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이 꼭 실현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 전연옥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전연옥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존재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여성 농민은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농촌사회에 거주하는 여성이자 농민의 아내, 농민의 어머니의 위치로 머무르는 곳도 있습니다. 여성이 농민으로 인정받는 것, 또 농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전연옥 존재의 이유입니다. 발표된 공약은 모든 농민과 농촌 사회를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여성 농민 관련한 공약들은 여성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조건들입니다. 여성 농민이 농업 정책의 일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고요. 여성 농민이 농촌 사회에서 한 사람의 동등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없어져야 할 차별을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실제가 된다고 하여 여성 농민이 제대로 된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실현되어야 우리는 한 발 나아간 평등과 차별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여성 농민들은 우리의 삶의 평등의 자리로 한 단계 올려줄 후보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성 농민에 대한 차별을 인지하고 평등의 땅을 다져줄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당에서 이번 공약을 실현할 후보를 공천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돌볼 정치인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상식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더 나은 후보와 더 나은 내일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정세로 보면은 각 당에 농해 후보들이 없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이 정부와 한 하늘 아래서 정말 같이 존재하기가 힘들다고 매번 외쳤지만 먹거리를 이렇게 박대시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뭐 어떤 정부에서 저희 농민이 편한 정부는 없었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 농자가 사라진다는 거, 우리의 먹거리의 중요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진짜 멀리 대대에 알려서 진짜 농촌 농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래야 전 국민의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원순 회장님 말씀 주셨고요. 바로 전량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협회 부회장 겸 농건조원 전량대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에서 오르면서 논밭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올해 감기가 유행을 했어요. 길고 이유의 핵심이 뭐냐?
답변이 많은 분들이 기후 변화, 겨울은 겨울답지 않았어요. 보통 한반도, 우리가 살아갔던 그동안의 기후는 한 50% 정도, 습도가 50% 정도가 평소 평년에 유지가 됐답니다. 올해 평균 습도가 한 65% 정도.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에 습도가 많다 보니까 감기가 걸리면 길고 좀 오래 갔고 치유하기도 어렵고 이랬습니다. 현재 겨울작물, 소위 말하는 딸기 부태하고 그 겨울작물에 감귤 사드실 때 상당히 비쌌어요. 그리고 현재 각종 야채도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또 어떻게 해결할까요? 답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는 많이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기후위기, 그 다음에 기후의 이제 뭐 엄청난 변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금 기후변화를 갖다가 좀 원상태는 못 돌리더라도 현재보다 좀 늦추고, 그리고 농업이나 각종 환경 분야에서 생태농업적인, 그 다음에 생태학적인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치권, 그래서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지 않는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겨울을, 2024년, 3년에서 4년 넘어오는 겨울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많은 바람들, 건강상의 문제들, 먹거리 위기들, 농업 농촌의 위기들을 외면한 채 자기들만의 리그로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 농정공약, 농정대전환과 관련해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농민의 목소리, 농촌에 살고 있는 거주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들은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나의 건강상의 문제, 농업 농촌의 위기로 인한 나의 앞으로의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고 이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법제도가 미비되어 있다라면 법제도를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그래서 모든 정당과 그리고 관계자분께서는 농업 농촌 농민의,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국민의 삶터, 일터인 농촌을 걱정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고, 이분들이 반드시 원내에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농민의 삶과 그 다음에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를 만들어가 함께 노력하는, 그래서 5천만 국민이 진정하게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존권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를 원하고요. 저희 친환경 농업 진영에서도 함께 5천만 국민과 함께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거리로부터 그 다음에 삶의 공간인 농촌으로부터 생존권을 보장받고 제대로 된 삶은, 제대로 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회장님 말씀 들었고요. 바로 권종탁 환경농업단체 협회 상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거는 기억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약속하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산을 해보면 지난 80년 가까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이 11명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있어서 농업 농촌은 타산업의 그 발전에 늘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 지난 80년의 시간들 속에서 농업 농촌은 정치로부터 오히려 멀어진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현재 식량 위기, 기후 위기, 생명의 위기가 도래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여와 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농업 농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규탄하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러한 기존 정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나 농업의 기반마저도 해외에 내주고자 하는 듯한 목적으로 정책과 그리고 정부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그 폭정이 종지부가 지킬 수 있게끔 이번 선거에서 이 야당 특히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주 세력이 총결집하여 이 폭정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에 대한 심판에 앞장설 것을 좀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7개 공약의 총 25개 공약 과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약이 또다시 선거가 지나고 나면 없어질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공약을 삶에서부터 그리고 생활에서부터 실천해온 그러한 삼농 후보의 공천이 대단히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이 끝이 아니라 기자회견 이후로 원내 정당들 그리고 국회의 입성을 원하는 재정당들과의 정책 협력들을 통해서 정책 제안과 그리고 농민 후보 공천에 대한 약속들을 받아낼 것이고 이후 21대 국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심판하는 그러한 데 있어서 한경로 단체 연합회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차로 예정된 발언 말씀 다 들었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기자님들이나 혹은 추가 발언이 있으실지. 질문 하나. 예. 최근에 이제 설 때 조금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사과 하나에 10,000원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대부분 놀랬었고 이제 많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 과정에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고 어떤 후보가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누구든지 답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은. 예, 사과 하나에 많은 실제 아마 요 경북에서 보신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재해부터 꽃이 필 때부터 냉해 피해를 입어서 착과가 잘 안 된 부분,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늦서리까지 와가지고 빠르게 와가지고 가을 농가들이 망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그래서 가격이 꼭 비싸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부에서 수입을 한다고 이제 쓸 무렵에 짓는데 근데 농민에 대한 배려는 없고 그런 언론을 흘리는 배경을 자세히 보면은 물론 조금 비싸서 줄 수는 있어요. 그게 뭐 인정을 하고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설 물가를 잡는 이유를 대야 되는데 농산물 말고는 나머지 공산물 수입되는 것들, 외국에서 수입되는 과일들, 농식품들은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 값이 올라도 밀가루 값을 낮추지를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 농가의 정부 잘못된 실책까지도 마치 농가들이 농사를 잘못 지어서 사과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러냐 매도를 합니다. 결국은 물가 잡는 주범을, 물가 올라가는 주범을 농업에 전가하는 거죠. 실제 그 과정에서 물론 설이라는 특수 기간 동안에 잠깐 그랬을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쌀값을 비롯해서 쌀 20kg 한 푸대를 사면은 아마 4인 가족이 한 2달, 석 달을 먹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소비가 안 되고 있는데 농산물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집집마다 보면은 가족이 4명은 핸드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에 10%만 낮춰도 농산물가 다 하고도 남습니다. 그럴 정도로 농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마치 정부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당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과 한 알이 5,000원 넘는 게 10,000원 올랐다. 배로 올랐다. 이런 걸 가지고 물가 주범을 농업으로 몰아가고 정부에서는 책임했다. 이런 걸로 몰아가는 게 더 깊은 속사정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도 좀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후위기 때문에 미국 아마 시장에 나가보면은 올해도 밀가루 값도 비쌌어요. 예년에 비해 아마 배 정도 가까이 갔을 건데
오렌지가 전 시장을 쓰다시피 했는데 기후위기로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고 가뭄이 오고 폭우가 오고 뭐 계절 진폭 때문에 오렌지가 별로 없어요. 그럴 정도로 과일이라든지 식량이 세계적으로 위기인데 그런 물가 올라가는 책임을 정부에서는 설이라든지 추석인데 특수할 때마다 농민을 핑계로 대는 거죠. 농산물을. 거기에 굉장히 아마 재미를 붙여서 온 언론도 거기에 동조해서 물가 주범이 농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되려 더 과일 가격 이런 게 현실적으로 비싼 것보다 심리적으로 비싸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저희들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나 발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공동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참석자분들 같이 다 오셔서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구호 한번 다시 해주시죠. 네, 그럼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동 실천 후보 공약 공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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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 개혁 후보 공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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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 대전환 정책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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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